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때 기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다면 무용지물이겠죠. 4차 산업시대 모바일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는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반짝 아침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7도였는데요. 낮에도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내려간 2도에 그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일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4.8도, 습도는 50%,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도, 강릉, 광주 5도, 대구가 4도, 부산은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요즘에 정말 흔하게 쓰죠. IT나 제조업 종사자들한테나 관계 있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산업과 경제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만큼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요. 효율적인 융합도 필요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투데이 포커스 특별 초대석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의 수장을 모셨는데요.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좀 익숙하게 느껴져요. 예. 아무래도 저희 YTN 뉴스퀘어 건물 바로 앞에 누리꾼 스퀘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도 저희가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YTN 상당히 익숙하고요. 예, 저는 그 TV라든지 뉴스, 특히 이제 그 승용차를 타면은 YTN을 항상 틀어놓고, 보지 못하면 듣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본원은 충북 진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 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산하기관인데요. 예.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희가 ICT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전담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의 ICT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CT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준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준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예. 2009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부설기관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있는데 네. 그 두 부설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제안하고 또 정책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다시 그 피드백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진흥센터 거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R&D를 책임지는 R&D를 총괄해서 과제를 갖다 수행하는 그런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수님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협력을 해서 주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은 컴퓨터 비전 분야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또 민간 IT 기업 연구소에서 남들은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그걸 5번이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관계 있는 분들은 원장님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부담은 없으십니까?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대가 많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제 저도 우리 정보통신 산업을 진짜 글로벌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심적으로 부담과 함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취임하신 지 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연말이라서 더 그렇고요.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장으로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산업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좀 만들자는데 전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빨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요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과가 나서 민생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술이 민간에 접목되는 것 그게 참 많은 또 정보기관도 그렇고요. 그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참 숙제인 것 같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정보통신기술 ICT 그리고 소프트웨어 얘기가 빠지질 않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구글 예를 보면은 미국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예. 12월 5일인데요. 또 아마존은 2016년에 시애틀에서 무인 점포를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2021년까지 3,000개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런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나 어떤 사물 이런 저희들이 얘기하면 이제 물건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처리돼서 새로운 신산업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다. 이제 새로운 서비스나 신산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을 또 패러다임을 바꿔줘요. 예. 그리고 경쟁력을 좀 전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제 어떤 항만, 조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뭐 50% 이상 이렇게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우리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개념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돼서 기존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융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대한병원협회하고 얼마 전에 또 업무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와는 ICT가 결합하면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또 여기에도 또 ICT가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제 우리가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또 의사에 따라서 진료의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정확도나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따라서도 기기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면 그 의사분들이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병원이나 기기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의료기술 요거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내년이면은 최초로 서비스가 신규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우리 일반 국민도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료 보건 분야 사례도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뭐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다 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있다는 점이 참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2018 소프트웨어 주간이 열렸을 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곧 국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제조업 그리고 기술 발전시키는데 뭐 기계 성능 높이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뒀는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유럽이 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던 15세기 그때는 이제 항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힘으로 국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던 시대가 있었고요. 예.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10년 전에 보면 2008년에 시총 10위권에 그 규모로 봤을 때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때 10위권 내에 전 세계의 10위권 내에 드는 기업이 5개가 석유 기업 관련 기업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게 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흥원의 역할은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ICT나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희들은 이제 신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만큼 산업과 관련 기업이 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진흥원에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이제 지역의 그야말로 지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더 나아가 이제 그 지역이 모여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관 있는 사업들 지역에 이제 연관 있는 산업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집적지가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가 IT 집적지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기업도 있고 연구소, 스탠포드 뭐 이런 다 모여서 하나의 IT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이제 지역의 핵심 산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가 모여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산업인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해서 제조 또는 연구 개발 이런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인재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우리는 이제 사실은 좀 욕심이 많아서 7개 지역을 선정되어 있는데요.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이제 부산, 인천, 경기 세 곳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이제 경북, 전북 지역, 2016년에는 대전, 전남, 광주 지역 등 총 7개 지역을 선정해서 7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개 지역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역이다 이렇게 특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부산항이 위치한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 특화 지역,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을 했는데요. 전북은 농생명 특화 지역, IT 기업이 다수 입주한 이제 판교 같은 경우 경기도에 이쪽은 인공지능이나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에 클러스터를 특화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들을 읊다 보면은 딱 그 지역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 접목해서 그렇죠. 관련된 또 IT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가 뭐 저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년에도 그다지 뭐 큰 성장을 못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고 하는 ICT 산업도 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파에서는 퀀텀 점프 전략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이게 물리학 용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ICT, 그야말로 이제 정보통신 분야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시장 성장률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 증강현실,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55% 이상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도 61%, 그다음에 가상현실도 112% 이상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성장으로 우리가 좀 체질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살펴보면은 기존의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하드웨어 시장이 500조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ICT 쪽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가상 증강현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700조에서 800조 정도, 예. 700조에서 800조 정도의 시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 그다음에 블록체인 산업,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신산업을 육성하는 또는 이제 가상현실도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같은 거를 가상현실로 구현해서 실제 우리 일반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예. 국내 기업들이 우리 시장이 이제 5천만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국내 시장하고 동시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진출 생태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CT 기술이 산업에 접목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까지도 목표로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될까요? 예, 저희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제 5 내지 10년 후에 미래 성장을 정밀하게 예측을 해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 이제 희망사항으로는 5년 내에 매출 1,000억 기업을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제 희망이고 목표고 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성장 동력이 골든타임이 놓치지 않도록 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임시허가, 일괄 처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이 국민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과물들이 국민 생활에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설명 종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주 불러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예.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역할을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의 경기 소식,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는 김민환 리포터와 함께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1분 2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의 다양한 삶의 현장들,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송년회나 시상식들이 좀 열리고 있죠. 네. 낯선 한국에 와서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보조 장학금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 21일 서울 강서구 메딜 빌딩 사옥 내에서는 롯데 면세점과 메딜 글로벌 앰버서더 장학생 송년회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국에서 열심히 학업에 힘쓰는 유학생들을 위한 송년회 현장을 잠시 들어보시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려대학교 권민희 유학생은 롯데면세점과 메딜 글로벌 앰버서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주어진 과제에 성실히 임하여 인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현장 소리 들어봤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어디 있을까요? 네, 우선 메딜 장학재단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좀 문화를 마음껏 체험하면서 이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을 알리는 잠재적인 민간 홍보대사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예. 예, 국내 유학 중인 13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400명 선발해서 특히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1년간 매월 20만 원씩 한국 문화체험비를 지원했는데요. 메딜 장학재단 이 소개를 김경주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LMP 코스메틱의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은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하면서 마스크팩 단일 품목으로 판매량 14억 작을 돌파하며 세계 각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어떻게 또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유학생들은 먼 타국에서 낯선 생활을 하고 있고 힘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좀 격려하고 학업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서 공부 때문에 혹은 학비 때문에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한국 문화를 마음껏 충분히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역시 외롭고 힘들 텐데요. 네, 이런 그렇죠.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은 역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탐방하면서 더 좋은 추억과 이미지를 갖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요. 이 학생들이 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충남 부여와 공주 백제 역사 문화단지에서요.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는데요. 예. 이날 송년회 날 행사에선 우수 장학생을 포함해서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화를 체험한 우수 후기를 좀 발표한 학생들 30명에게 상금과 또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올해는 롯데면세점이 함께 협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롯데면세점이 좀 함께 협업을 하면서 4억 8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이렇게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보조 장학금이 지원된 사례는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예.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대상이나 선발 기준을 메딜 장학재단의 김경주 사무국장에게 들어보시죠.
외국인 유학생 장학 사업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전국의 13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매월 20만 원씩 한국문화체험비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선정된 학생들은 총 1년 동안 240만 원의 한국문화체험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녀 보면은 요즘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유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의 드라마 이 대장금을 시작으로 BTS, K-팝까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인기가 이어지면서요.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메디힐 장학재단의 2018년도 집계된 수치를 보면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가 14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약 10년 전 2008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을 넘은 수치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들 출신지는 어딘가요? 네, 대부분 아시아 쪽에서 온 유학생 수가 12만 8천 명 정도 거의 90%를 차지했는데요. 예. 아시아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고요. 그 다음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도 20%나 차지하고 있었군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외국인 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한국에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걸 들어봤는데요. 네. 우선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문화 차이가 그 다음에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좀 학비와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대부분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을 하면서 겪는 고충을 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미얀마에서 수마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제가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쓰거든요. 음식점 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 받아서 알바를 조금이라도 덜 써서 되게 좋았어요. 특히 문화 차이죠. 한국에서는 모든 거 하든 빨리 하는 편이죠. 그것에 익숙하는 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운 점은 제 성격상 소극적이에요. 수업 들었을 때 같이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나 그런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성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쿠보타 마유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 집이 돈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까지 가서 힘들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학비도 생활비도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받은 덕분에 좀 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유, 우리말을 참 잘하네요. 네, 너무 잘하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일단은 학비, 생활비, 네. 우리 학생들도 고충을 겪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 차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멀리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 또 한국어, 경제 등 정말 다양한 관심이 대단했는데요. 예. 유학생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좀 알리고 싶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디 가서도 와이파이 있다는 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점이 너무 본받아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언어 자체가 되게 예쁘고 부드럽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진짜 전통 문화도 되게 정말 부드럽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삶이 그것과는 다르게 너무 빠르고 너무 역동적이고 거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런 부드럽고 아름다움과 되게 거칠고 역동적인 함께 공존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한국 교육이에요. 고등학교 교육 말고 대학. 이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대학 문화라는 게 대학생들을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기르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조금 더 허용적이고 기회도 많고 이런 대학 문화를 제가 나중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좀 한국 본받아서 좀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또 교육시키고 문화를 가르쳐야 할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네.
유학생들에게 또 과제를 냈다고 들었어요. 한국 문화체험 보고서 발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요. 한국 우수 관광 코스를 직접 개발하고 또 개선점까지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예. 특히 서울 한양 도성의 소개와 특징부터 개선점까지 보고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좀 얻었습니다. 예.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관광지에 필요한 개선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의 전통 문화나 그 역사적인 관광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는 한양도성이라는 서울에 있는 그 충북의 만리장성 같은 한양도성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제가 많이 좋아하는 곳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거에 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양도성에 가서 느낀 것이 외국어 안내가 그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 표기가 많이 없었으니까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좋은 점 지적했네요. 이 점 꼭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김혜란 리포터가 여기서 외국인 학생들 인터뷰하고 취재하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놀랬고요. 네. 좀 우리나라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좀 놀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들이 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렇게 좀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될 인재들인데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좀 바라고요. 또 이들이 더 한국을 널리 알리는 어떤 잠재적인 홍보 대사로 더 성장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메디힐 재단법인 임은묵 사무총장에게 들어보시죠.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매년 동일하게 200명의 외국인 유학생, 그중에서도 4학년 진급자 내정자를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될 인재들이므로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배운 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잘 자라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좋은 일 하고 그 후배들 양성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지난주 21일 서울 강서구 메디힐 빌딩 사옥에 있었던 롯데면세점과 메디힐 글로벌 앰버서더 장학생 송년회 날 현장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월요일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집을 비운 상태에서 택배가 갑자기 도착하거나 또 갑자기 고장나버린 형광등이나 수도를 바꿔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트에 살면 관리사무소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은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도움 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인 행복마을 관리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오연석 경기도 자치행정과 주무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연석입니다. 예,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도 내에 쇠퇴하는 원도심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공공건물이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서 아파트 관리소를 만들고 그곳에 행복마을 지킴이 10여 명을 채용하여서 2교대로 근무하시면서 주 야간에 동네 순찰도 하고 질서 유지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을 다 해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용한 곳에서 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는 단독주택 생활하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주택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택배 보관이나 공구 대여, 여성 안심 귀가, 안심 등하교 서비스 같은 것을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 여성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의 그 전등을 갈아주기, 못 받기, 계량기 보온과 같은 간단 집수리 서비스도 하고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 발굴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을 맞이하여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주거나
하는 사업도 기획하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요즘에 고령 1인 가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안산시 월피동, 의정부시 의정부 1동, 시흥시 정왕 본동, 군포시 3본 1동, 포천시 신읍동 같은 5곳에서 내년 5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포천 신읍동 개소식에는 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마을에도 좀 이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활동 범위가 동네로 한정되기 때문에 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세대마다 가까운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물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을 전화로 하시거나 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활동 중인 행복마을 지킴이에게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홈페이지나 메신저 구축 등으로 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행복마을 관리소. 뭐 지금 전화번호가 아마 그 유인물로 전달이 됐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114에다가 그 행복마을 관리소로 문의하시면은 아마 또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행복마을 관리소가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운영도 늘어나겠죠? 네네, 그럴 계획인데요.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골고루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이 시범사업 성과가 아주 좋아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서 그 성과를 가지고 경기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희망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경기도가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기대하는 효과는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저성장, 고용 불안정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해서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고 또한 공공일자리도 창출하여서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된 마을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관리소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오연석 주무관이었습니다. 예, 12월 24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좀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라서 그런데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하루 쉬고요. 모레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